자, 오늘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회차 문제인데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외워두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하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길이를 A라고 두고 여기 길이를 B라고 두고 여기 길이를 C라고 둔다면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일 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이렇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에서 B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 A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주고 B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1부터 4까지야. 1부터 4까지면 4에서 1을 빼면 이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는 3이 됩니다. 3. 그리고 여기 B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 거리는 4가 되는 겁니다. 4. 그죠? 그러면 요 A부터 B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냐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여기를 C라고 둔다면 C의 제곱이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을 더해서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4, 4, 16이니까 얘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C제곱이 25기 때문에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25가 되는 거는 5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공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공식. 자, 여기가 이제 x1, y1이고 여기가 x2, y2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어주고 이렇게 선을 이어주게 되면 여기 직각이 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x2 빼기 x1이 되는 거거든. x2 빼기 x1.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y2 빼기 y1이 되는 거야. y2 빼기 y1.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랑 요거의 제곱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 L의 제곱이 되는 거야. L의 제곱. 따라서 여기 있는 요 L은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거의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한 문제 더 볼게요. 2020년도 거를 풀어봤고요. 2019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7번 문제에 나왔네요. 자, 마이너스 4,2랑 2,10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니까 총 몇 칸? 6칸.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10에서 2까지. 2부터 10까지니까 총 8이 되는 거예요. 8.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뭐 L이라고 둔다면 L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6의 제곱은 36이고요. 8의 제곱은 88,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얼마야? 100이 되겠지. 근데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100이 되는 거는 뭐가 있겠어? L은 10이 되겠지. 10 곱하기 10이 100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 문제 더 볼게요. 요것도 공식으로 한번 따져볼게. L은 루트, 자, 뭐에서 뭘 뺀 거야?
2에서 마이너스 4를 뺀 거지. 2 빼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 요거의 제곱 플러스 10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2 빼기 마이너스 4는 6이잖아요. 6의 제곱이니까 36. 얘는 8이 8의 제곱이니까 88, 64. 두 개를 더하면 100이니까 루트 100이 되겠지. 루트 100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10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야. 자, 되셨고요. 2018년도 1회에 7번 문제가 있는데 7번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요 문제네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 A부터 B까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고.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잖아. 그치? 1부터 3까지니까 2일 거고 1부터 2까지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2는 4 플러스 1. 요거가 이제 AB의 제곱. 여기를 L이라고 둔다면 L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L의 제곱이 5니까요. L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2019년도 한 문제를 더 볼 건데, 자,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문제는 아니고 이제 중점에 대한 문제거든. 중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AB의 중점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점이면 여기 가운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가운데 점이에요. 그러면 봐봐, 여기 x 좌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하고 1하고의 가장 중간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중간이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면 전체 거리가 6이잖아. 그치? 전체 거리가 6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1에서부터 3칸 뒤로 가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5에서부터 3칸 앞으로 오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야.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간이 되는 거야. 중간. 그 7부터 여기까지 1까지 총 6칸이잖아. 7부터 1까지가 6이죠. 6.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또. 그럼 1에서부터 3칸 올라가면 얼마겠어요? 4겠죠. 7에서부터 3칸 내려와도 4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중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지. 자, 2018년도 2회차에 한 번 더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8번 보시면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1과 3,5에 대해서 AB의 중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중점 아마 6일 거예요. 6이면 여기가 뭐의 중점이야? 마이너스 1하고 3의 중간이라는 얘기야. X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 중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총 4칸이니까 여기가 2칸, 여기가 2칸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그 3에서 2칸 뒤로 온 거랑 마이너스 1에서 2칸 앞으로 간 거는 이제 똑같을 거야. 1이지. 1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부터 5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1부터 5까지 총 4칸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부터 여기가 둘둘 이렇게 나눠질 거란 얘기지. 똑같이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럼 5에서 2칸 내려오면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3. 그래서 여기는 1,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칭이동. 2020년도에는 안 나왔네요. 2019년도에 나왔네요. 2019년도.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3,2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요 y축, 여기는 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여기 좌표. 그럼 얘는 x 좌표가 3이었는데 x 좌표가 어떻게 됐을까? 봐봐, 대칭 이동을 했으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져야겠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져야 된다고. 근데 y축에 대해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y 좌표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2 이렇게 이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10번. 자, 다음에 19년도에도 하나가 나왔네요. 이번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자, 3,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지. 원점이면 여기는 요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요쪽으로 왔다는 얘기야. 요쪽으로. 요렇게 왔다는 얘기야. 요 점의 좌표가 뭐냐를 물어본 거지. 요 점의 좌표. 그럼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로 몇 칸 갔겠어? 얘가 3만큼 갔겠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다음에 여긴 4였는데 얘가 그대로 또 밑으로 왔을 거 아니야. 요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요 3,4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2,5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그럼 마이너스 2,5를 한번 그려보자고. 마이너스 2,5는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2,5면 한 요쯤이 될 거예요. 요쯤. 마이너스 2,5. 근데 얘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대. x축. 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요 길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 x좌표가 변했겠어? 마이너스 2가? 안 변했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5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5면 여기 길이도 5가 될 거고, 반대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까지 하면 완벽해요. 완벽. 4,5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대. 자, 봐봐. 4,5면 어딨냐 하면요.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돼서 여기는 요점이 되는 거거든. 4,5가. 그리고 y는 x라는 거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대. y는 x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y는 x.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요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다는 얘기잖아. 요렇게 된다는 얘기지. 요렇게. 얘가 여기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로. 자,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바뀌어요. 5,4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좀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식이에요.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문제를 좀 풀면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름이 있거든. y랑 x는 변수야, 변수. 변하는 수. a랑 b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 a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울기. b는 뭐냐면 y절편이라고 불러요. y절편. 그래서 문제를 보면 y는 3x-2에 평행하고 점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여기 3이 기울기야. 기울기. 마이너스 2가 y절편이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y는 3x-2.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이야.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행. 요거랑 평행하대. 평행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생길지 몰라. 어쨌든 평행하긴 하대.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0,-1을 지나간대요. 지나간다는 말은, 함수 파트에서 지나간다는 말은 대입해라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하고 3에다 0 곱해봐야 0이잖아. 얘가 b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식이 y는 3x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방정식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방금 푼 게 2020년도 거야. 1회. 지금 푸는 거는 2019년도 1회. 자, 똑같아요.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대요. 평행하니까 식을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0,3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3이라는 얘기지. x가 0일 때 y가 3이라는 얘기야. x가 0일 때 y가 3이라는 얘기. 이렇게. 3은 2하고 0하고 곱하면 0이지. 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3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y는 2x 플러스 3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 만든 지나가는 직선, 요거랑 평행하면서 0,3을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자, 또 비슷한 문제인데요. 평행하다 그리고 수직이다 요 말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면 되고, 자, 수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긴 수직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인데 요거랑 수직이라는 얘기야. 수직.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새로 만드는 직선이. 그러면 얘가 수직이면요, 기울기끼리 곱해서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뭐하고 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러면 얘가 뭐겠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뭐하고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돼요? 2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죠. 2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2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0,1을 지나간대요. 지나간다. x에다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1을 대입해라.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1은 b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b는 1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식이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왔어. 자, 8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2,-1하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렇게 되는 그래프지. 2,3이랑 2,-1이랑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 얘는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는 이제 x는 하고 들어가는데 x는 자, 여기도 x가 2고 여기도 x가 2죠. 그러니까 x는 2 이렇게 쓰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얘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얘는 y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가 있고요, B가 있대요.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얘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요 1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아니잖아. 1을 지나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아니잖아.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답을 찍어도 이제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까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를 따지면 기울기가 돼. 그럼 X는 봐봐 0에서부터 X가 0에서부터 2까지 증가했지. 그러니까 X는 2 증가한 거야. Y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증가했어요. 얼마 증가했어요? 4 증가했죠. 그러니까 2분의 4가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야. 2분의 4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1차 함수는 한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집합을 좀 볼 거예요. 집합. 자, 2020년도 12번 1회차 12번 문제예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x바 x는 6의 약수 요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니까 1, 2, 3, 6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B라는 놈은 2하고 3이 있는 거예요. 2하고 3. 그럼 A에서 B를 뺐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1, 2, 3, 6에서 여기는 2하고 3을 없애준다는 얘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겠어? 1하고 6이겠지. 그래서 A에서 B를 뺀 집합은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집합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2019년도 1회 12번 문제. 자, 두 집합 1, 2, 3, 6과 2, 5, 7에 대하여 A 합집합 B. 자, 요거 합집합. 요렇게 돼 있으면 합집합. 요렇게 돼 있으면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합집합은 뭐냐면 그냥 다 쓰는 거야. 다 쓰되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2가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가 겹쳐 있으니까 2를 한 번만 쓰면 돼. 1, 2, 3 있고요. 5 있고요. 6 있고요. 7 있고요. 다 쓰면 돼. 다 쓰되
2가 두 번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하고 앞에 N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가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예요. 원소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요 것들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개수. 그러니까 1, 2, 3, 5, 6, 7.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원소의 개수. 즉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 놈들이 몇 개가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19년도 2회차도 집합 문제가 하나 있대요. 또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네요. 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지. A랑 B의 교집합, 교차하는 게 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겹쳐지는 게 뭐가 있냐를 물어본 거지. 2가 겹쳐지고요. 5가 겹쳐집니다. 10은 겹쳐지지 않아요. 7도 없어요. 3도 없고 1도 없죠. 서로 겹쳐지는 게. 그래서 얘는 2하고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요. 그러면 N, 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A랑 B의 원소의 개수가 A랑 B의 교집합에 즉 요놈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본 거니까 하나, 둘 해서 2개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2018년도 1회차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12번 문제로 나왔네요. 자, A와 B의 이렇게 교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봤지. 교차하는 거. 자, 그럼 교차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1 있죠. 2는 없죠. 3도 없어요. 3도. 4도 없고요. 5도 없어요. 5는 교차하는 게 있네요. 5. 7은 교차하는 게 없죠. 교차한다는 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하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하고 5 해서 이렇게 두 개 1, 5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2018년도 2회 자, 요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뜻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A는 일단 얘가 있고요. B의 여집합 남을 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 B의 여집합이면 요 전체에서 B가 아닌 것들이야. B가 아닌 것들. 3, 4, 5, 6이 빠진 거. 그러니까 요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1하고 2하고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A랑의 교집합인 거야. A는 뭐였어? 1, 2, 3, 4였잖아. 1, 2, 3, 4였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교집합이니까 두 개가 교차하고 있는 거. 즉 1하고 2.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죠. 교차하는 게 뭔지, 합쳐진 게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제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명제. 자, 명제.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 요거의 역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명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명제를 갖다가 이제 역을 하면 명제 역이라는 거는 봐봐, 요쪽을 가정이라고 불러요. 가정. 뭐뭐 하다면 요쪽을 결론이라고 불러요. 결론.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역은
결론과 가정을 바꾸는 거야. Q이면 P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가정이 될 거고 얘가 결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의 결론과 가정을 바꿔놨으면 x제곱이 0이면 x는 0이다. 얘가 이제 요 명제 0이 된다는 얘기지.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대우라는 것도 있어요. 대우는 뭐냐 하면 요거가 이제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이게 대우야. 그래서 대우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명제의 대우는 뭐겠어? 대우.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 요거의 대우는 x제곱이 0이 아니면 x도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대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2019년도 1회. 자, 봅시다. 명제 A가 짝수이면 뭐뭐이면 A는 4의 배수이다의 역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겁니다. 자, X가 4의 배수면 A가 4의 배수면 A가 짝수다. A가 4의 배수면 A가 짝수다. 요게 이제 역이 되겠지. A가 4의 배수가 아니면 A는 짝수가 아니다. 얘는 이제 대우가 되는 거예요. 대우. 요 명제의 대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A가 짝수면 A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A가 짝수가 아니면 A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는 부정한 거지. 부정. 자, 다음. 자, A가 1보다 크면 X제곱은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은 1보다 크다의 대우는 뭐냐. 그럼 요게 아니면 요게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X제곱이 1보다 큰 게 아니면 작거나 같은 거거든. 이렇게. X가 1보다 크지 않으면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의 대우. 그럼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도 아니다. 이게 대우겠지.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얘가 대우가 되겠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참인 명제가 아닌 것은 이제 명제 참이 아닌 거, 거짓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죠.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2의 약수는 6의 약수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고요.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러니까 12의 약수가 6의 약수인가? 그렇지는 않지. 하지만 6의 약수는 12의 약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아닌 겁니다. 12의 약수가 6의 약수라고 보기에는 누가 걸려? 4도 걸리고 12도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거짓인 거예요. 자, 두 유리수의 합은 유리수다. 이거는 맞죠. 유리수랑 유리수랑 더하면 유리수가 될 거고요.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같다. 얘도 맞는 명제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